안녕하십니까. S곡선 진화 패턴 연구를 활용한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의 주제를 발표할 전용문입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기술적 활동, 데이터 분석 활동, 트리즈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주제는 트리즈의 학문을 연구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발표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반도체는 스마트 기기, 인공지능, 5G, 사물 인터넷, 자동차 등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손바닥 크기의 모바일 기기는 물론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소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형화 요구 사항을 보면 패키지 평균 제품의 크기의 변화는 2010년 100mm 제곱에서 2017년 8mm 제곱까지 집적화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웨이퍼 칩셋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웨이퍼의 칩셋이 축소됨에 따라 웨이퍼의 반도체 동작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 회로 선폭은 10나노세크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10나노세크 회로 선폭은 일반 사람 머리카락의 만분의 1 두께로 매우 얇은 수준이며 반도체 제조 공정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 기술을 통하여 반도체 소형화를 하기 위한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웨이퍼 회로를 설계하는 선폭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극자에선 레이저 공정 기술을 적용하여 웨이퍼의 패턴을 작게 만듭니다. 둘째, 반도체 소자의 중심이 되는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저항의 크기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셋째, TSV 공정으로 웨이퍼 또는 칩셋에 적층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최소화 기술 발전 환경 속에서 입출력 동작 속도는 과거 2차선의 속도를 유지했다면 현재는 32차선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 혁신의 변화는 물리적, 아날로그적 공간에서 가상공간, 디지털 공간 운영으로 폐쇄적 플랫폼에서 구글과 같이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 음성 데이터 형태에서 지능화된 AI 운영을, 대인통신에서 사물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델파이 분석 방법, 특허 분석 방법, 글로벌 회사들의 기술 전망 및 내부 R&D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며 특허 분석은 특허 제출 동향을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분석법 개발 및 R&D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고객 통합, 불연속적 변화, 가치와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 러시아 과학자 알투슬러는 기술 시스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트리즈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론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그중 기술 진화 방향을 미래기술 개발 전략으로 도출하는 방법론은 기술의 확산을 통해 공정, 제품, 부품의 성능이 향상되어 이는 기술의 확산을 통해 S곡선 형태의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1 연구 모델 제조혁신 기술진화 분석 모델로 레이저 공정 기능 문제의 S곡선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첫째로 레이저 공정 기능 문제 도출 및 핵심 가치 변수 정의와 트리즈 모순 아이디어 해결을 통해 아이디어 기능 문제를 적용 해결하는 1차 S곡선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둘째로 기능 문제의 핵심 가치 변수에 대하여 특허 발전 현황 기술 조사와 미래기술 예측 조사를 통해 2차 S곡선이 탄생하는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S곡선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 모델 6단계를 정의해보면 발명기, 탄생기, 과도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발명기는 시스템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출현에 대한 조건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탄생기는 높은 수준의 발명으로 시스템이 등장하고 천천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기능의 핵심 가치 변수가 명확해야 하며 전환 분석을 통해 미래 실패를 예측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가동기는 설비 초기 운영 시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스템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성장기는 설비 최대 운영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자원이 대부분 고갈이 되고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심 가치 변수가 증가합니다. 성숙기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성으로 또 다른 시스템을 요구하게 됩니다. 쇠퇴기는 현재 기술의 몰락,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시작하며 새로운 기술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S곡선이 탄생하게 됩니다. S곡선이 진행되려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기술의 발전은 이상성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상성이라 함은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궁극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상성은 기술자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성은 시스템이 수행하는 유익한 기능의 총합을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작용의 총합으로 나눈 값이며 이는 기술 시스템의 발전이 됩니다. 유익 기능에는 기술 시스템의 기능에 의해 모든 가치 있는 결과가 포함됩니다. 한편 유해작용에는 시스템이 점유하는 공간, 소비하는 연료, 만들어내는 소음, 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 시스템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S곡선 예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에는 한 개의 1 또는 0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1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킬로바이트는 1024비트로서 트랜지스터 1024개가 집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1메가바이트는 트랜지스터가 100만 개 집적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저장장치의 저장 용량은 1000배 집적도로 발전이 되고 있으며 그 저장 용량의 단위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그 이후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발전된 모습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보조 저장장치 탄생기의 저장 능력을 설명해 보면 1971년 플로피 디스크는 80KB, 1981년 콤팩트 디스크는 650MB, 2000년 USB 메모리는 8MB로부터 지속적 증가, 2004년 SSD 외장은 256MB입니다. SSD 장치 발전 방향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용량은 증가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기술로 발전이 되었고 2007년 SATA 기반 SSD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512GB SSD 외장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1TB는 5, 6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은 지속적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보조 저장 장치의 이상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가치 변수를 정의해보면 저장 용량으로 정의가 되며 그에 따른 데이터 저장 매체의 기술 발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술 전략은 핵심 가치 변수의 장기적인 기술 요구를 결정하며 새로운 기술은 일부 기능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려는 개선의 목적은 기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잠시 트리즈 기능을 설명하자면 시스템과 대상 간 선풍기의 기능은 공기를 움직인다 라고 정의됩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 변수와 S곡선 특허 관계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결과입니다. 첫째, 결과 중에서 유익한 기능과 해로운 기능은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이기에 핵심 가치 변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익한 기능을 향상하고 해로운 기능을 감소하여 시장 점유율과 빠른 수익성을 되찾을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익이 향상되고 발명의 수준 및 발명의 수 증가가 진행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트리즈는 특허 분석을 통해 S곡선상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알투슬러는 발명의 수와 발명의 수준이 기록된 시간의 흐름에서 기술의 S곡선 및 수익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의 전략적 결정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2.2 반도체 공정 S곡선 연구 반도체 제조 공정은 웨이퍼 인곳을 절단하여 실리콘 웨이퍼로 탄생하는 웨이퍼 제조 공정과 회로 설계와 설계된 도면을 웨이퍼의 가공 작업을 진행하는 팹 제조 공정, 그리고 웨이퍼 자체를 테스트하는 공정, 웨이퍼의 칩셋에 대해 어셈블리와 패키지하는 공정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팹 제조 공정이 끝나고 웨이퍼 테스트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웨이퍼 테스트 공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제품의 정기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해 130여 개 항목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단계, 더운 가혹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100도 이상의 스트레스와 정기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항목 평가를 합니다. 3단계, 웨이퍼상의 각각의 다이를 고온과 저온의 가혹한 환경으로 테스트하여 다이 테스트 결과를 패스, 페일, 리페어러블 다이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 리페어러블 다이의 불량 셀을 여분의 셀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5단계, 리페어 성공 여부를 테스트하는 공정입니다. 레이저 공정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진행은 자재 투입부터 자재 출하 이동까지 진행이 되며 본 논문의 중심이 되는 자재 정렬부터 퓨즈 커팅 진행 부분입니다. 레이저 수리 공정은 고온 저온 공정에서 진행된 메모리 테스트 데이터를 계산하여 레이저를 사용하여 퓨즈를 녹이는 작업을 합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웨이퍼 미세 공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웨이퍼 칩셋에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회로를 만들어야 하므로 불량셀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불량셀 증가로 테이트 타임이 증가하므로 테이트 설비 채널 확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레이저 공정의 레이저는 적외선 레이저, 맞춤형 레이저, 그리고 맞춤형 그린 레이저로 맞춤형 레이저 발전이 되었습니다. 웨퍼 퓨즈를 녹이는 실질적인 레이저는 0.16에서 0.24 마이크로줄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고온의 열을 웨이퍼 퓨즈에 전달하여 퓨즈를 녹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크기는 퓨즈를 녹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줌 확장기, 초점 렌즈,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레이저 최소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퓨즈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퓨즈 높이, 퓨즈 넓이, 퓨즈 간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항목이 웨이퍼의 칩셋 축소하는 데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레이저 설비에서 제공되는 최소 레이저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웨이퍼 칩셋이 축소되고 있고 퓨즈 배열의 구조에서 보듯이 퓨즈 배열의 축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 공정 환경 변화와 더불어 레이저 공정은 테스트 분량 데이터 수가 몇백만 개 정도로 많아져서 전체적인 웨이퍼 수리 공정의 속도 증가, 품질 감소, 생산 물량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설비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비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최소 크기를 발전시킵니다. 둘째, 설비에서 레이저 파장을 최소화함으로써 레이저 빔의 각을 최소화시킵니다. 셋째, 제품의 소형화로 이물 높이 보정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 밖에도 듀얼 레이저 개발 적용, 초당 펄스 증가 적용 및 또 다른 하드웨어 개발과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웨이퍼의 테스트 결과는 미세 공정에 의한 불량 셀 증가로 이루어져 메모리 테스트 데이터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레이저 공정은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의 생산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으며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의 기술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전자퓨즈 공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레이저 수리 설비의 기술적 한계를 정리해보면 레이저 동작 과정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레이저 변화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장의 심각한 문제는 척 이외 미세먼지 안착으로 인해 웨이퍼의 퓨즈를 녹이는 공정 진행 시 웨이퍼 내부의 퓨즈 높이 변화를 유발하여 레이저의 유효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레이저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퓨즈 녹이는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퓨즈 녹이는 이상 현상을 개선해야 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확인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핵심 가치 변수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 시스템의 진화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측정 척도입니다. 특정에 대한 기준으로 기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척에서 웨이퍼 흡착 시 평탄도를 유지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척의 기능의 반도체 웨이퍼를 흡착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때 내외부의 요인에 의해 미세먼지가 척 표면에 붙어 있어 레이저 변형이 발생하므로 미세먼지 반응에 최소화되도록 부품 혁신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레이저 수리 공정과 전자퓨즈 공정 적용의 특허 제출 현황을 보면 레이저 공정의 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제출의 빈도가 줄었으며 전자퓨즈 관련 기술 또한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석을 이용한 S곡선 설명에서 보면 특허의 수는 두 번의 증가 주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현 특허의 수는 발전 추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림 8은 레이저를 이용한 불량셀 대체, 그림 9는 전위차를 이용한 전자퓨즈 대체 방법입니다. 2.3. 척 개선 S곡선 사례. 척 흡착링에서 고착된 미세먼지는 웨이퍼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웨이퍼의 흡착을 잘하기 위해서는 흡착링은 넓어야 하고 이물의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는 흡착링은 없어야 한다라고 설명됩니다. 즉, 척 흡착링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정의가 되며 이러한 상호관계가 해결될 수 없는 대립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료와 같이 모순을 정의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를 잡으려면 손으로 파리를 잡기에는 힘이 듭니다. 더 빨리 많이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합니다. 즉 파리채를 이용하여 움직여야 합니다. 손에서 파리로 전달되는 작용에서 기능을 분류하면 유익한 기능, 불충분한 기능, 해로운 기능으로 표현이 됩니다. 작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불충분한 기능과 해로운 기능에 대한 표준 해결안을 적용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X 요소를 정의합니다. 이는 기계, 진공, 온도, 화학, 전기, 자기, 전자기, 바이오, 소프트웨어 장을 활용하여 때에 따라서 장의 혼합을 하여 아이디어를 적용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척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모순에 대해 장 분석 문제 해결 모델을 작성하였습니다. 척 흡착링이 넓어서 웨이퍼에 전달하는 유해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 가치 변수는 웨이퍼의 높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S3의 역할은 웨이퍼 닿는 면적, 즉 유해한 작용, 먼지가 웨이퍼에 전달 흡착되는 과정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가치 변수는 척의 흡착링이 넓어서 미세먼지에 반응하는 웨이퍼 변형으로 정리를 해 보았고, S곡선에서 나타나는 발전 방향과 척의 흡착링 발전사를 보면 그림 11과 같습니다. 발병기 탄생기 때의 설비척 구조를 보면 회색 부분이 웨이퍼 닿는 면으로 접촉률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조금 받는 제품의 특성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가도기 성장기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발전과 함께 칩셋의 크기는 매우 작게 만들기 위하여 퓨즈 배열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퓨즈의 간격이 축소되면서 척의 유익한 기능이 축소되고 해로운 기능이 출범하여 기술적인 이상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척의 유익한 기능이 웨이퍼를 평탄하게 만드는 역할인데 미세먼지 흡착이 되면서 퓨즈 녹이는 공정에 기능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척이 웨이퍼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엔지니어의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성숙기 세태기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척의 탄 모습을 보면 3D에서 정의한 이상성, 즉 척의 표면의 이물 접촉 최소화 전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 시스템 척의 탄생기부터 세태기까지의 개선사항은 시스템 척의 기능인 웨이퍼 변형을 핵심 가치 변수로 정의하여 해결된 모습을 보면 그림 12와 같습니다. 안심 제품의 위치는 현재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 연구 방향 설정 등 미래 기술 개발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기술 관리자에게 제공됩니다. 핵심 가치 변수를 설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면 현재 기술 수명과 향후 새로운 기술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 수리 시스템 기술이 한계성에 도달하고 S곡선 성숙기에 도달하였을 때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퓨즈 대체 기술과 전자 퓨즈 기술이 접목되고 이로 인해 이물 반응 없는 공정 진행으로 최대의 품질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곡선에서 핵심 가치 변수 선택 및 성장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현재 문제점 개선과 새로운 기술 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최종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가치 변수와 시간 함수 속에서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수와 특허의 수를 파악하면 기술 발전 방향 예측이 가능하며 반도체의 새로운 공정 적용을 통하여 이익에 대한 창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 변수를 통하여 경영진의 미래 기술 선택이 고려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기술적 핵심 가치 변수를 선정하는데 설비의 측정 기술과 빅데이터의 자료화를 통하여 기계학습 분석 결과의 의사결정 방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